보통 부모님들이 어때요? 아니야, 너 잘했어. 사람들이 너 잘한다고 칭찬해줬잖아. 엄마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움이 안 되죠. 왜? 아이는 내 기준에서 못 미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대?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현경입니다. 오늘은 육아서 함께 바로 읽기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노베드 키즈라는 책을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영리한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서점에 가서 제목에 끌리게 됐는데, 목차를 보면서, 이거는 똑똑한 아이들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지만, 예민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면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돼. 완벽주의 누그러뜨리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관계 맺기. 다음 머리 좋은 아이들은 더 예민하다. 민감한 성격 다스리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습적인 부분, 과제를 아이가 달성하는 또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감각의 예민함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좀 까칠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서점에서 목차를 보고 구입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읽지는 못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부분은 뭐냐? 이 완벽주의적인 아이들, 완벽하게 뭔가 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아이들 있죠. 이게 영유아기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블록놀이를 하다가 모양이 내 맘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난다든지 그림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그걸 못 견딘다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이제 6, 7세 넘어가면서 학령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뭔가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보는데 뭐 받아쓰기를 하는데 자꾸 틀린다든지 이런 거 있죠. 자꾸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러고 처음부터 티끌 하나 실수 없이 이제 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냥 묵묵히 아이가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짜증내고 막 안 한다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반영하되 그 수위를 낮춘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나 오늘 완전히 망쳤어. 오늘 진짜 완전히 다 망쳤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표현을 한다면 보통 부모님들이 어때요? 아니야, 너 잘했어. 사람들이 너 잘한다고 칭찬해줬잖아. 엄마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도움이 안 되죠. 왜? 아이는 내 기준에서 못 미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대? 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나는 더 잘하고 싶고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아니라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공감을 어떻게 해주냐면 아이가 완전히 망쳐버렸어 했을 때 부모의 대응 중에 하나가 네가 바라던 만큼 잘 해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다 조금 덧붙이자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나는 완전히 망쳤어.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아이가 잘 치고 싶은데 한 번 틀렸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땐 잘했는데 나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 나 오늘 완전 망쳤어. 난 이제는 끝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피아노 한 번도 안 틀리고 끝까지 잘 치고 싶었는데 아까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속상해? 이런 식으로. 아이의 지금 속상한 게 괜찮은 거야가 아니라 그 속상해하는 마음을 지금 망쳤다는 어떤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제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아이가 나는 바보야, 멍청이야, 뭐 나는 형편없어, 나는 끝장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사실 부모님도 같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불안함을 좀 내려놓고 아이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읽어주는 거야. 진짜 속상하겠다. 실수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수해서 속상하구나. 진짜 실망했구나. 오늘 열심히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속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반응을 자극하지 않고 같이 풀어서 얘기하면서 아이의 진짜 마음을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난 망했어라고 할 때 부모의 대응에 내가 좀 안아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육아서를 읽고 이게 또 이제 번역된 책들을 보다 보면 대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난 망했어, 그러면.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틀리고 싶었는데, 실수해서 속상하겠다. 우리 딸 엄마가 안아주고 싶다. 우리 딸이 속상해 하니까 엄마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충고하고 싶은 욕구를 좀 참으래요. 그리고 굳이 조언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래요. 편한 분위기에서 가볍게 언급한다. 나는 전에 이렇게 했더니 도움이 됐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도 이게 부모님들한테 대화법을 알려드릴 때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의 경험을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는 예전에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진짜 우리 딸처럼 틀리기 싫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 근데 연주날 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실수로 틀린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속상한데 계속 이렇게 속상해하고 화내고 이러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나만 손해잖아.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갔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있잖아 할머니랑 할아버지 앞에서 피아노를 쳐봤어. 너무너무 엄마가 잘 치게 된 거야. 그래서 또 박수를 받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사실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할 때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 네가 노력했고 틀리지 않고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 틀렸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네가 실패하는 건 아니야. 다음 기회도 있고 다음에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못하면 더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가 지금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조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아이가 흥분해 있는 상태가 아닐 때 그때는 좀 받아주면서 공감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대화의 장이 열렸을 때는 좀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 이게 아니라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테 더 좋겠니? 계속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좋겠니? 아니면 기분 전환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본다든지 다른 좀 기분 좋은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무엇을 잘했는지 파악한다. 이 완벽한 걸 추구하는 아이들은 내가 못한 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내 아이가 잘하는 게 이만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잘 모르고 못하는 것만 너무 부각돼 보이는 거예요. 왜?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내 아이한테 기대하는 게 크면 클수록 좀 부족한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아이들일수록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발견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도 이제 연주한 거에 대해서 연주를 잘 못했을 때 속상해하는 아이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무대에 올라갈 용기, 실수 없이 악보대로 연주하는 거.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연주한 거, 이거 너무 좋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실패라고 본다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무대에 올라가 있는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떨려 보이더라. 이런 걸 얘기해 준다든지, 또 이게 악보가 이렇게 어려운 곡을 어떻게 도전할 수가 있었어. 솔직히 쉬운 거 했으면 안 틀리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하다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시험을 보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시를 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문제가 쉬워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근데 얘만 잘 본 게 아니고 옆 친구도 잘 보고 다 잘 본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는 칭찬을 어떻게 줘야 될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 이렇게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100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때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무엇이 아닌 것은 뭐 일부러 헷갈리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이걸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다 맞을 수가 있냐, 이렇게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긴데 어떻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힘들진 않았어, 그게 그렇게 앉아서 집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시험 결과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마치 기계처럼, 마치 짠 듯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맞아요. 가정중심 칭찬 맞는데 너무 딱딱하죠. 아이들이 들었을 때도 뭔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야지 이게 칭찬인데 약간 칭찬으로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잘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아이와 부모님이 평상시에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나 실패했다고 느끼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의 아이들한테는 그런 작은 노력들을 발견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나는 못해, 나는 망쳤어,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좀 불안해져요. 지금 당장은 뭐 미끄럼틀 하나 안 타는 거고, 지금 당장 그냥 학습제 하나 나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나중에 학교 가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더 나아가서는 뭐 이렇게 사회에서 자꾸 실패감을 느끼고 도전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과도한 어떤 이제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용기 내보자,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한 척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유, 다음에 하면 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부담스러워요, 아이들한테는. 다음에 하면 돼, 이거는 뭔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부모님부터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뭐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원래 다른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잘하는 거, 아주 아이가 여러 번 맞춰서 익숙해 있는 퍼즐이라든지, 아이가 미끄럼틀을 무서워하는데 그네 타기를 좋아한다면 그네를 태워주면서 여기에서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그네 밀어주면서 아우, 애기 때는 이런 거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연습하고 매일매일 타니까 이렇게 높이도 올라가네, 얘기해주고, 학습지는 아까 실패감을 아이가 느꼈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퍼즐 맞추면서 벌써 맞춘 거야? 이거는 7살 형아들만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6살이 이렇게 빨리 맞추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래 잘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너는 잘하는 아이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도전해서 지금 해내는 아이야,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아이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 도전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중엔 도전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감이 없는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발견해서 얘기해주고 성공의 경험을 하게끔 해주면 다음번에 조금 더 어려운 학습지에도 아이가 도전할 수 있고 미끄럼틀에도 한번 도전해볼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좀 과도하게 아이에게 괜찮다, 다음에 해보자, 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해내는 데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일에도 짜증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감각이 예민한 거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민감한 아이들의 특징에 대한 챕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